일반각 이야기를 좀 합시다. 뭐 다 아는 얘기일 거고 문제도 대부분 풀었을 텐데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그 얘기하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죠. 보통 그냥 시초선이랑 동경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x축의 양의 방향, 즉 요 녀석을 시초선으로 해서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면 반시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음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양의 각이냐 음의 각이냐 나중에 보면 뭐 음각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이건 그냥 용어를 위한 거니까 특별히 막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일반각이라고 나오는데 이 녀석이 조금 더 골치 아프게 중요한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60분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도법으로 기억합시다. 2n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일반각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어쨌든 각도라는 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주 작은 예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돌아간 건지 아니면 한 바퀴를 다 돌고 더 와서 여기까지 간 건지 아니면 반대로 돌다가 여기서 멈춘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드러난 결과는 요 녀석이지만 실제로 몇 바퀴를 더 돌았을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2파이에다 정수를 곱해서 2n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죠? 2n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 당연히 n은 정수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어떤 동경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지금 책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문제에 보면 나오거든요. 7-4번에. 그래서 짧게 이 얘기를 하고 가자면 두 동경의 위치관계. 동경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각은 그냥 2n파이 더하기 세타 하시면 되고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개의 동경이 위치관계라는 건 쉽게 말하면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알파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베타라는 녀석도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만한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알파라는 건 2a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거예요. a는 당연히 정수야. 베타라는 것도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2b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일반각 이야기하는 거야. a랑 b를 정수다라고 하면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알파도 몇 바퀴 돌아서 멈췄는지 모르겠고 베타도 몇 바퀴 돌아서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둘이 만약에 일치한다면 어떻다. 뒤에 똑같이 더하기 세타가 있다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둘이 뺄 거라고요. 그래서 두 동경을 빼보면 누가 남을 거다? 2n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될 거다. 세타는 사라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거지. 둘이 일치하는 거면 두 동경을 뺐을 때 몇 바퀴가 딱 남을 거라고요. 한 바퀴 차이 나든지 두 바퀴 차이 나든지 세 바퀴 차이 나든지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뒤에 세타 남는 거 없이 그냥 딱 2n파이만 남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또 하나의 위치관계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렇게 요거를 알파 또 하나 누구냐면 베타. 이걸 이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점 대칭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에서 표현할 때는 방향이 반대, 서로 반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알파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 베타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얘도 이제 요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라는 녀석은 2a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베타라는 건 2b 파이에다가 파이만큼 더 가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간 거예요. 그죠? 요 2a 파이나 2b 파이는 아무리 돌아봤자 다시 시초선에 오는 거니까 여기서 파이만큼 더 돌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베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어쩌면 되겠어요? 얘도 빼버리면 된다고요. 그죠? 둘이 빼보면 누가 될 거다. 2n 파이 더하기 파이. 뭐 빼기 파이라고 하셔도 되고 더하기 파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몇 바퀴에다가 반 바퀴 더 돌아간다. 차이가. 그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2n 파이에다가 뭐 파이를 빼냐 더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요만큼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죠?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의 동경을 나타낼 때 이렇게 빼면 2n 파이 더하기 파이더라 라는 소리고요. 세 번째는 요 녀석 얘를 알파라고 볼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베타는 누구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두 동경이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알파는 2a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 더한 거고 그럼 베타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2b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지.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아간 거잖아요. 2a 파이나 2b 파이는 다시 시초선에 왔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알파는 세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였다면 베타는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이 두 동경이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번엔 둘이 더해버릴 거라고요. 더하면 어떻게 생겼다? 2n 파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몇 바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더하기 세타, 빼기 세타는 퉁쳐서 사라질 거니까. 세 번째는, 아니 네 번째는 x축 대칭했으니까 y축 대칭도 하나 해야죠. 요거 알파라고 보고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베타는 이쪽에 이렇게 있겠다. 그죠?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의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알파는 뭐 2a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야. 베타는 어때요? 2b 파이. 다시 시초선 와서 파이만큼 더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오는 거지. 그죠? 시초선에서 파이만큼 돌아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왔다고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얘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따질 거다? 둘이 더해야죠. 그래야 더하기 세타와 빼기 세타가 퉁쳐서 날아갈 거고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x축, y축에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세타예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y는 x 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베타가 될 거고 이 세타 어디예요? 여기가 세타죠. 그래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상태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랑 베타 구해보면 알파는 2a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래. 그때 베타는 어때요? 2b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 가고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지. 그죠? 시초선까지 돌아왔어요. 그 다음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돌아온 거라고. 그죠? 그럼 얘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식으로 나타내보면 뭐다? 알파랑 베타를 더해보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자리가 없어서 더 안 쓸 건데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 5개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이거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없어요. 아 그래? 그것도 하나 해볼까요? 여기다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바로 그려보자고요. 아 그럼 좀 별론데? 영상 잘리면 어쩔 수 없지. 잘려도 어쩔 수 없어. x축, y축.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그죠? 알파라는 녀석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세타야. 아 여기까지야.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세타를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요 x축, 요 시초선이 어디로 오는 거야? 1위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벌어진 상태로 여기에 베타라는 각이 존재할 거라고요. 네. 그지? 그러니까
알파라는 녀석은 2a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라면 베타라는 건 어때? 2b 파이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2분의 3파이. 그치? 거기다가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죠? 시초선에서 2분의 3파이만큼 돌고 세타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요? 둘이 더하면 되죠. 그러면 세타는 퉁쳐서 없어질 거고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요거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2n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이거나 n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더하기 2분의 파이, 요건 빼기 2분의 파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것도 뭐 그려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7-4번 먼저 보고 갑시다. 기본 문제 7의 4번 보시면 이게 지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데 1번 보니까 뭐래? 세타랑 6세타가 일치한대요.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어쩐다고? 네?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빼면 2n파이다. 그 얘기라고요. 봐봐. 세타가 90도에서 180도니까 우리 그냥 호도법으로 세타라는 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각인데 세타랑 6세타가 일치한다고요. 그럼 어쩔 거라고? 둘이 빼면 2n파이라고요. 일치한다는 건 첫 번째 거였잖아. 이렇게 두 개였다고. 그죠? 2a파이 더하기 세타, 2b파이 더하기 세타. 빼면 2n파이. 그래서 6세타에서 세타를 빼요. 5세타예요. 얘가 뭐라? 2n파이라고요. 그죠? 근데 원래 세타는 요 범위 안에 들어있었다며. 그럼 5세타는요. 2분의 5파이에서 5파이 사이에 들어있겠네. 그 안에 2n파이래요. n은 정수야. n에 뭐 넣을 수 있니? 0 안 되고요. 1 돼 안 돼? 안 돼요. 2 돼 안 돼? 되네요. 3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n이 2인 경우밖에 없더라. 준수야. 그래서 이거 4파이예요. 이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5세타가 4파이예요. 세타는 5분의 4파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찾아지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1번. 그래서 지금 얘는 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5분의 4파이면 몇 도냐? 5로 나누면 얼마야? 180을? 36? 144? 아, 그럼 여기에 디그리로 144니까 60분법으로. 디그다고. 디그다야. 그래서 디그마 아니야? 여기다 6도 shut up. 사인 150도를 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사인 150도 어떻게 구하죠? 파이 마이너스 30. 원래 얘는 이거지. 그 원래 앞에 기본 문제 하나 풀었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알 거예요. 한 김에 요거 먼저 하려고. 그래서 요거 150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15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표시해 보면 여기 이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가 150도라는 말은 여기가 30도라는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요거 30도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건데 그럼 요쪽에 있는 30도를 가지고 사인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2분의 1이겠네? 네. 양수요. 2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입니다. 네. 그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타랑 6세타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뭔 얘기하는 거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이면 어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 파이 더하기 90. 180. 2n 파이 더하기 파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빼보면 몇 바퀴 차이 나고 딱 반 바퀴 더 차이 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세타 6세타 둘이 빼보면 이번에도 5세타. 얘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 똑같이 2분의 5파이에서 5파이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n에다가 0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은 된다 안 된다? 돼요. 된다. 된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3파이니까. 네. 그래서 5세타가 3파이고요. 2 집어넣으면 5파이이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하나밖에 안 되고요. 세타라는 건 5분의 3파이다 라는 소리네요. 그죠? 저기서 36배요. 저기서 36 빼면 얼마야? 108? 108이래요. 108도. 여기에 12도 더하래요. 120. 그러면 코사인 120도고 120도에 해당하는 것도 아까처럼 그림 그려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똑같아요. 그죠?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게. 앞에 거 다 하고 나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 아까가 아니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이야기하면서 코사인 사인 이야기할 때 이제 삼각 B라는 건 직각삼각형 얘기하는 거였고 삼각함수 그러면 원을 떠올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면의 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1, 4분면에 있는 녀석,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동경은 코사인의 값과 사인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살펴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1, 4분면이다, 2, 4분면이다, 3, 4, 4분면이다 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 내려와서 삼각함수의 정의 이제 살펴보시면 이건 정의니까 이제 외워야지.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삼각함수 그러면 원을 떠올리자 그랬어요. 이 원 주 위에 어떤 점이 있어. 요 점의 좌표 x, y라고 치면 네. 요 길이는 절대값 x고 요 길이는 절대값 y일 거예요. 길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직각삼각형일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반지름의 길이도 찾아지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요 상태에서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인 거야. 그죠? 저거 삼각형을 왜 왼쪽에 뒀어요? 이거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있어도 그래. 여기도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예요. 그건 맞는데 근데 x, y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좌표여야 돼서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의 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모에는 r은 반지름의 길이거든요. 이거 그냥 r이라고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얘가 누구여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이거 분의 y예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인 거야.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분모는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고요. 분자는 각 사분면에 따라서 x좌표는 양수 얘는 얘랑 얘는 양수였다 음수였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분면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뭐 여기는 전부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얼싸안고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굳이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이 누가 x좌표고 누가 y좌표인지만 아시면 부호 정도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부르는 거니까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네, 저 얼싸안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뭔지 몰라. 그거 여기 다 양수. 여긴 사인만 양수. 여긴 탄젠트만 양수. 요건 코사인만 양수. 올, 사, 탄, 코. 부호 얘기하는 거야. 양수의 부호. 그래서 올, 사, 탄, 코를 얼싸안고라고 외우는 거예요. 약간 맨날 뭘 얼싸안고 도대체 누가 그래? 누가? 하지마 얼싸안고. 이상하잖아.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약간 트레디셔널해요. 아하? 되게 약간 전통적인 것처럼.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문제라고 봅시다. 기본 3번. 원점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동경이 있대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가 점 P거든요. 원점이랑 점 P를 지나가는 동경이 있대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 그러면 시초선은 누구야? 당연히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세타 누구다? 이만큼이 세타라고요. 그죠?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뭐 하면 돼? 삼각형 만들면 되지 이렇게. 아이고. 수선을 떨어뜨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요 점의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요.
사인이나 코사인을 찾으려면 x좌표, y좌표도 알아야 하지만 반지름의 길이인 r도 알아야 되잖아요. r은 얼마야? 5예요. 3대 4대 5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라고요.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생겼는데 이 r이 원래는 어떻게 찾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5분의 마이너스 3인 거지. 그죠? 코사인 세타는 정의는 r분의 x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생겼다? 이거 x분의 y인데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는 날라가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세 개의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좌표가 하나 나오면 원점에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책에 보면 안 그려져 있지만 원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원이라고요. 원. 그죠? 원 위에 요점이 있는 거니까. 이걸 반지름이라고 보면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아까 2, 4분면의 그림이 있었지만 이거 3, 4분면을 옮겨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2번도 있네. 두 번째 거 지워도 되겠죠? 안 돼요. 사인 4분의 9파이인데 4분의 9파이를 표시를 해보면 2파이가 4분의 X축, Y축 그죠? 2파이보다 크잖아. 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바퀴 돌고 얼마큼 더 간 거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야. 그러니까 4분의 파이를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치면 실제로 4분의 9파이는 뭐다? 이만큼이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래봤자 그냥 초록색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사인 4분의 9파이를 물어봤지만 이건 누구랑 똑같다? 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다. 사인 45도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코사인 3분의 14파이래요. 4파이가 3분의 2파이. 3분의 12가 4파이니까 얘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같은 거라고요. 3분의 2파이면 얘도 그림 여기다 그려볼까요? X축? 일일이 다 그려서 알아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둘이 같다는 건 알죠. 그럼 요거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다음 챕터인가 다음 단원인가에 보면 다음 단원에 보면 나오는데 각변환하는 건 일단 여기는 요 단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여기서 그려서 네네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동경이 누구냐 하면 여기쯤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점을 아무거나 잡았다고 치면 뭐 요점 x좌표를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그럴까요? 여기 이 수선을 떨어뜨려서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요 길이를 1이라고 치면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3이에요. 60도니까. 그럼 요 길이는 2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찍은 거야. 꼭 마이너스 1, 루트 3 아니어도 돼요. 그냥 편의상 아무거나 찍은 거라고. 어차피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으나 뭐 이 위에서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으나 비율이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하나 잡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으면 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코사인 3분의 2파이구나.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찾아보면 반지름의 길이 r은 2고요. 코사인이니까 x좌표다 그죠? r분의 x잖아요.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은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근데 탄젠트는요 파이가 한 줄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거는요. 쟤도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원에다가 그림을 그릴 땐 그냥 이 파이를 한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바퀴 다 돌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거든. 그러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마이너스 4분의 8파이는 거꾸로 한 바퀴 돌았고 그리고 4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요렇게네요. 그죠? 여기가 4분의 파이인 상태. 이것에 해당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수선 떨어뜨려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이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보자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도 1이지. 45도잖아. 그럼 이 변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 2예요.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1,-1이에요. 그냥 4분의 파이니까 그건 이제 뒤에 걸 알면 그렇게 하는 거고. 얘는 지금 그림 그려서 하자고.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탄젠트 구하세요. 그러면 x분의 y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각도들, 이 동경들을 그림에 표시한 다음에 좌표 아무거나 임의로 찾는 거예요. 가장 간편한 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지? 책에서도 이렇게 했네요. x좌표 1로. x좌표의 길이를 1이라고 생각하고 좌표를 그냥 설정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빗변의 길이를 1이라고 보는 거야. 즉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걸 단위원 그랬잖아요. x좌표, y좌표 자체가 아예 그냥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거든.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서 찾으셔도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를 45도짜리인 삼각형이라고 치고 요 빗변의 길이를 1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잖아. 그래서 탄젠트 찾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런 그림도 얘가 편의상 제가 반지름의 길이, 요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했는데 그냥 요 길이를 1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60도짜리고 빗변이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으셔도 된다고요. 그죠? 근데 뭐 숫자들이 아무래도 유리수보다는 좀 분모가 1인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x좌표의 길이를 1이라고 생각해서 좌표 아무거나 찍고 찾아보시는 게 좀 편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탄젠트도 원에서는 2파이이라고 생각해요. 2파이가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요. 동경으로 따지자면 그런 거지.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주기가 파이인 거고. 마지막 7의 5번.